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도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침묵하며 돌아서서 눈부시게 성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이상 상처받은 상대를 구원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결코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면의 성장을 이룬 초공감자가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힘의 기반 자체를 해체하는 행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관심과 반응, 그리고 감정적인 동요를 먹고 삽니다. 그것이 그들이 상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하고 논쟁하고 애원할수록 당신은 그들에게 더 많은 무기를 쥐어줄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 특히 고요하고 의도적이며 자기 존중감에 깊이 뿌리내린 침묵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한 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이며 결코 대응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은 단순히 부재가 아니라 버려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버려짐이라는 감정은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사는 가장 깊은 상처, 즉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건드립니다. 보통의 공감 능력자는 사랑과 연민, 그리고 연결감을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공감자가 한 단계 진화하여 감성 지능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 능력까지 갖춘 초공감자가 되면 모든 싸움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과도한 설명을 멈추고 때로는 침묵이 그 어떤 변명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경계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감정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타인의 감정 버튼을 누르며 희열을 느끼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순수한 고문과도 같습니다. 공감자가 침묵을 지킬 때 나르시시스트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불편함 속에 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조종할 반응도, 불을 붙일 드라마도, 왜곡할 이야기도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능수능란하게 해왔던 게임은 이제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그 침묵은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피해왔던 것,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불안감, 절박함, 그리고 외부의 인정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공감자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체스 게임의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체스판을 뒤엎고 조용히 걸어나간 것입니다. 침묵의 아름다움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존중을 요구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 자체가 그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고 하찮으며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초공감자가 설명하고 방어하고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이용당하거나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조종당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공감자가 혼돈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침묵은 단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내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초공감자는 한때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치유를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파헤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자기 성장과 명확성, 그리고 회복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공감자가 발산하기 시작하는 그 찬란하고 초연한 빛, 그것이 나르시시스트를 미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감자는 그들 없이도 번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을 기대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며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이 고요한 무관심과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조용한 자신감일 때 그들이 공들여 만든 환상은 산산조각납니다. 초공감자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거나 떠나는 이유를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말을 멈출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한때 내주었던 모든 힘을 되찾아옵니다. 초공감자의 손에 쥐어진 침묵은 자기 보호와 자기 사랑이라는 신성한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차가운 것도 잔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한때 공감자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나르시시스트에게 그것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자신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그리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걸어나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초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관계의 모든 역학은 붕괴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인정을 통한 통제입니다. 자신의 목적에 부합할 때는 인정을 베풀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거두어들입니다. 이것은 깊은 정서적 연결을 갈망하는 공감자가 끊임없이 확신을 쫓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점을 알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조종합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진화하여 내면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조종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견이 더 이상 공감자의 현실을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마법처럼 나르시시스트의 개임에 면역이 되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희생과 혼동하며 자신이 얼마나 많이 견뎌내는가에 자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기쁘게 하려 하고 설명하려 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극심한 피로가 찾아옵니다. 감정적 고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전환점은 공감자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들의 사랑은 조건부이고 칭찬은 계산적이며 비판은 끊임없습니다. 그 명확한 깨달음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공감자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계속해서 결승선을 옮기는 사람을 쫓고 있는가? 그 깨달음으로부터 초공감자는 나르시시스트의 서사와 분리된 자신만의 정체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 경계, 그리고 목소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모욕을 내면화하는 것을 멈추고
아첨 뒤에 숨은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인정이란 연기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은 언제나 충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리는 연막이었을 뿐입니다. 공감자가 이 사실을 명확히 보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르시시스트에게 파괴적입니다. 그들의 모든 통제 메커니즘은 공감자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쁘게 하려는, 인정받으려는, 확신을 얻으려는 공감자의 욕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감자는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힘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도, 인정과 거절이라는 유독한 춤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허둥지둥하며 똑같은 낡은 수법들, 즉 러브 바밍, 죄책감 유발, 분노 등을 시도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자는 한때 그토록 갈망했던 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은 갑옷과 같습니다. 그것은 조종으로부터 공감자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감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의 마무리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라고 묻지 않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선언합니다. 한때 공감자의 자존감에 대한 판사이자 배심원이었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자신이 무관한 존재가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힘의 역학은 복수나 공격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자신감을 통해 뒤바뀌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공감자가 싸우지 않고 그저 필요로 하는 것을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 공급원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가장 큰 공급원은 바로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 공급원이 마르면 나르시시스트는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진정한 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자신의 힘을 깨닫지 못한 공감자에 대한 영향력만을 가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일단 공감자가 깨어나면 그 영향력은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초공감자가 스스로를 인정할 때 그들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라는 환상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충분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단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공감자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공감자는 깊이 느끼고 온전히 사랑하며 끝없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공감자와 초공감자를 구분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으면서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공감적 분리라고 불리는 이 기술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를 진정으로 고문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인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들은 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끼를 던지고 도발하고 조종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자신의 존재감과 통제력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가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면 그들은 더 이상 신호에 맞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드라마를 목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적 거리는 그 어떤 대립보다도 나르시시스트를 더 혼란스럽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공감적 분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는 것의 차이입니다. 초공감자는 여전히 친절할 수 있고 여전히 신경 쓸 수 있지만 고쳐지기를 원하지 않는 누군가를 고치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것은 상호의존에서 유식적인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공감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상처를 달래주고 그들의 학대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장과 함께 인식이 찾아옵니다. 초공감자는 패턴을 보고 조종을 이해하며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변화는 끔찍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한때 관계를 지배했던 감정적인 고저로 공감자를 자극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감정의 롤러코스터도 죄책감으로 유도된 수능도 없습니다. 공감자는 방어하지 않고 들으며 과도하게 설명하지 않고 응답하며 이해받을 필요 없이 돌아섭니다. 이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가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이 그들을 미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낡은 결과를 기대하며 똑같은 수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초공감자는 이제 감정적인 투자가 아닌 차분한 관찰로 대응합니다. 이 분리는 또한 공감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감정적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의 순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분노, 비난 또는 투사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것을 멈추고 대신 내면의 안정감에서 비롯된 삶을 살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욕을 던질 때 공감자는 그것을 내면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러브바밍을 시도할 때 공감자는 그 행동의 이면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이 질투나 불안감을 유발하려 할 때 공감자는 중심을 유지합니다. 그 중립성은 감정적 변동성에 의존하여 통제를 유지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공감적 분리는 또한 초공감자의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를 곱씹거나 상처 주는 말을 되새기거나 엇갈린 메시지를 해독하려 했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이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분리함으로써 공감자는 힘을 되찾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와 일치하는 것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처럼 단단한 기반 위에서 살아갈수록 그들은 더욱 높이 비상합니다. 그들의 초점은 치유, 목적, 그리고 성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고문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시끄럽거나 공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기 확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에 대해 논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 깊이와 지혜에서 태어난 이런 종류의 힘은 나르시시스트의 약점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사람에게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공감적 분리는 나르시시스트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호의 부산물은 생존을 위해 정서적 의존에 기대는 누군가에게는 파괴적입니다. 한때 얽매이고 반응적이었던 초공감자는 이제 고요하고 명료하며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진정으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단순히 공급원이 아니라 만약 그들 자신이 사랑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들을 사랑해줄 수도 있었던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초공감자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자아에 강력하고 조용한 타격을 가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심, 통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월감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변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대상보다 더 성공적이고 더 매력적이며 더 통제력이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표적이었던 공감자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오로지 성장과 개인적인 발전에만 집중할 때 나르시시스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신이 망가뜨리려 했던 누군가가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완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유독한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공감자를 작게 만들기 위해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것은 미묘한 깎아내림, 무효화 또는 조언으로 위장한 조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감자의 목표를 조롱하거나 성취를 폄하하거나 공감자가 성장하려고 할 때 감명받지 않은 척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립의 어떤 징후라도 그들의 통제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자가 빛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자신을 제한했던 정신적 감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최고의 버전이 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장은 단지 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종종 부산물로 따라오지만 핵심은 내적인 변화입니다. 초공감자는 깊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개발, 심리치료 또는 영적인 수행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성지능을 개발하고 감정을 투사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도발에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자신의 습관, 사고방식,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 의도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존재감에는 평온함이 깃들고 목소리에는 명료함이 있으며 흉내낼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르시시스트는 분노와 집착을 동시에 느낍니다.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거나 심지어 공감자의 성장을 깎아내리려 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자신이 통제했던 사람이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무나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공감자의 여정을 지지하는 척하며 러브 바밍이나 후버링 전략으로 다시 다가오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공감자는 그 가면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연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더 중요하게는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나르시시스트가 목격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공감자가 발전하고 치유하고 번성하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제자리에 머물러 똑같은 유독한 순환을 반복하고 통제에 집착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들은 단지 공급원이 아니라 만약 자신들이 성장할 능력이 있었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대비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한쪽은 상승하고 다른 한쪽은 쇠퇴합니다. 그 격차는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성장이 나르시시스트에게 특히 잔인한 이유는 그것이 복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공감자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 그 조용하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는 그 어떤 논쟁이나 대립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드라마를 먹고 사는 나르시시스트는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공감자 세계의 중심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더 이상 그 세계 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현실은 평생 통제권을 가졌다고 믿었던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자의 발전은 나르시시스트가 결코 그들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누군가의 공간을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으므로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진실, 즉 자신이 힘을 잃었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공감자가 그들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공감자가 그들을 완전히 뛰어넘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공감자에게 평화는 단지 보상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역기능에 대항하는 무기입니다. 상처를 주기 위해 사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배하기 위해 사는 누군가에게 그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결과입니다. 자신이 결코 그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추월당하고 앞질러지고 완전히 아무렇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혼돈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힘을 되찾고 평화를 선택할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 안에는 어떤 폭풍우도 잠재울 수 있는 고요한 힘이 있습니다.